한정통 학생입니다. 중2 국어인데요. 중2 맞죠? 중2 국어인데 그 전에 이제 논설문을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논설문은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설득. 논설문 안 하고 저번에도 설명문 했나? 네. 이거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요. 설득하면 이득을 얻어요. 이득은 뭐예요? 내 주장에 따라서 상대방이 행동 변화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행동 변화를 하면 논리적, 논설문, 설득. 행동 변화를 안 하면 잔소리. 그래서 중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다 잔소리꾼으로 만들죠.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하면 공부해라 그러면 하면 엄마는 설득을 한 거예요. 뭘로 설득을 하죠?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러면 또 안 돼요. 감정적으로 나도 동감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만 설득하면 짜증나서 또 안 하죠. 애들이 감정적으로 설득하면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어른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어쨌든 머리카락인데 카락이잖아. 카락이 털일 때고 머리에 있는 털 이런 의미겠죠. 단어가 그죠? 네. 자,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해설을 뭐라고요? 해설을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니까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니까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조, 체계, 틀, 체계적이다라는 것은 구조가 있고, 틀이 있고, 짜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틀, 짜임새는 뭐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틀, 짜임새, 단계성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을 하면 처음 부분에는 호기심 유발하면서 그게 뭔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왜 얘기해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할지를 얘기를 해주고 왜 그걸 얘기하고 싶지? 라는 걸 얘기를 해줘서 사람들이 뒷부분의 본론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늘 함께 있죠? 그러고 당연하지 왜? 그랬더니 정작 근데 머리카락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 뭘 알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호기심을 끌어가면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머리카락 혹시 빡빡한데 머리카락 다 빠지시고 몇 개 안 나오셨죠? 예. 대머리 머리카락 나는 약 발명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독자가 몇 학년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되게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흥미를 하는데 중학생한테 가서 대머리 혹시 아세요? 그럼 뭐야 저거 뭔 말 하려고 그래요? 짜증나 그래요. 근데 대머리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살리려면 그러면 눈 반짝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흥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중학생한테 수업하러 가려면 롤 수업을 해야죠. 자, 호기심 유발을 합니다. 호기심 유발. 어떻게 해요? 미니언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럼 진짜 올리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겠죠. 사기치지 말라고. 내가 어제까지 했는데 그런 정보는 없다고. 자, 해킹을 해가지고 미니언을 강력하게 2배로 하는 핵이 있다는데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번쩍 뜨고 보겠죠. 안 걸린대요. 핵 유발. 그래서 핵 호기심을 유발한 다음에 머리카락의 종류들 본문에 들어가서 머리카락의 뜻. 그다음에 종류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설명 방법을 쓸 때 중간 이렇게 똑같죠.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의는 의미를 확정합니다. 의미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쓸 때는 사람은 이렇게 주차가 있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종차가. 근데 이 B가 이렇게 커야 돼요. 이렇게 B가. 그 안에 있는 A를 규정하는데 A의 특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해되세요? 이게 정의의 구조예요. 이렇게. 자, 분류는 종류별로 해야 됩니다. 종류별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여러 개에서. 필통 안에서 볼펜 종류 꺼내봐. 그럼 볼펜 모양새 여러 가지죠. 뭐 삼색 볼펜도 있고
어? 모나미 볼펜도 있고, 그래서 볼펜 종류처럼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구분은 자 필통 안에 있는 걸 볼펜, 연필, 뭐라고요? 색연필로 나눠봐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돼 또 구분은. 근데 안에 있는 전체를 이걸 잘라요. 전체를 이렇게 분류해봐요. 이거 나눠봐요. 그러니까 분류는 종류별로 기준을 해서 이거 묶어줘야 돼요. 종류별로 묶어놨다 이런 뜻이고, 구분은 전체가 있는 걸 이렇게 나누어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분석은 뭐냐? 요거는 따로따로 떠 있어서도 하나하나 독립된 개체들이 이렇게 볼펜, 색연필들, 형광펜들 이렇게. 근데 분석은 볼펜을 분석하면 몸체 여기에 조그맣게 심지 나오는 거, 여기 심지, 여기에 째깍째깍 하는 거, 이 안에 스프링 이렇게 분해해야 돼 완전히 분석은. 분해해서 하나하나의 역할을 해석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의 종류 말고 종류 말로 구조입니다. 구조, 머리카락의 구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머리카락은 세포들이 이렇게 돼서 쭉쭉쭉 나오니까 머리카락을 새로 낳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는 것이고, 새로운 세포가 된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거잖아. 영원히 산다는 거야. 머리카락을 새로 낳게 한다는 건 그런 건가? 세포 시계를 거꾸로 돌리나? 자, 이거의 설명 방법은 자 여기 보면 종류잖아요, 종류. 그래서 뜻이니까 정의, 종류니까 분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잖아요, 생김새.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해석하다 보면 요거 이름은 뭐예요? 모수질층은 빈공기층이에요. 세 개의 층으로 층층 부분을 나눠서 하나 분석하듯이 설명했어요. 이랬으면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 방법이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이런 설명 방법, 어떤 내용은 이런 설명 방법. 자, 이건 기능입니다. 중간 머리카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빼내고 뇌도 보호하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설명 방법 뭐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런 것처럼 뭐가 있느냐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구조 이렇게 내놓겠어요. 이걸 딱 넣어놓고 설명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거꾸로 이 설명 방법을 맞추셔야 내신 시험을 봅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하나도 안 외워도요. 세 개의 층은 분석이요. 당연히. 안 외워도 당연히. 그 실력이 드러난 거죠. 근데 실력이 없어도 맞출 수 있어요. 국어도.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면. 세 개의 층은 분석이고 모실주 빈공기층은 정의야. 그렇게 외우면 끝이에요. 나 같으면 이 털에 낮게 하고 요거랑 두 개의 예시문을 조금씩 준 다음에 공통된 설명 방법은 하면서 1, 2, 3, 4 이렇게 하면 있어요. 이거 두 개 쓰고 공통된 설명 방법을 써라. 그럼 답 정의 이렇게 쓰겠죠. 더 어렵게 되면 그 공통된 설명 방법에 의해서 나를 소개하라. 주관식으로 되면 이렇게 쳐. 어쨌든 처음, 중간 있고 나머지는 끝입니다. 끝.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 없어서는 안 돼. 대머리도 없잖아. 없어서 안 돼? 있어. 뇌보 잘 모자 쓰면 되고, 노폐물 배출 대머리도 노폐물 배출 되는데. 자, 중간 부분을 요약하고 생각을 덧붙이면서 마무리다. 중간 부분을 요약하고 뭐라고요? 끝의 역할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설명문이든지 논설문 나오면 보통 이렇게 제일 위에 서론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 나오고 여기에 중간에 한 3단락이나 4단락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그래서 처음 부분, 끝 부분 여기에 주제가 나오고 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접속사 뒷부분 여기에 주제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이 3개를 합쳐야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는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애들은 이 첫 줄을 딱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앞에 있는 빠바방 하고 오피닝 영상 몇 개 쫙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시작하려는데 그거 딱 보고 제가 범인이야. 이렇게. 왜요? 그걸 몇 개를 딱 보면 이렇게
노출을 처음에 시키면 뒤집어가지고 반전을 만드니까 얘가 착한 놈처럼 나왔지만 얘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고 얘하고 얘가는 오해받았을 거야.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지. 하고 딱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렇게 맞춥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지구는 둥글지만 결론은 뭐예요? 지구를 네모나게 보면 광고가 잘 된다. 이렇게 수능에 나오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뒤집어서 반전되는 것들이 주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비문학. 비문학이 뭐냐? 문학은 소설, 시, 수필, 희곡인데 요거를 빼고 나머지 전부를 비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비문학이라고 안 하고 비문학의 대표적인 거를 중딩한테는 중딩, 중학생한테는 논설문과 설명문을 배워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비문학은 논설문, 설명문식으로 써있는 국어지문, 과학지문, 역사지문, 경제지문 이렇게요. 과목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 소설, 수필, 희곡 말고는 전부 다 뭐라고요? 비문학. 비문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고등학교 가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배워요. 옛날 거, 한자 많이 나오는 거, 현대문학. 또 이거를 고전 운문, 시, 고전 산문, 나머지. 이것도 현대 운문, 현대 시, 나머지. 이렇게 배워요. 근데 소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대 소설,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문학과 미문학은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이고 없으면 비문학입니다. 어쨌든 처음엔 뭐라고요?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정보를 전달할게. 정보 전달하는 길이 설명문이에요. 정보 전달. 논설문은 설득하는 길이에요. 이거 하자고. 이거 정보 전달해줄게. 이렇게. 그랬더니 내 정보 이거 알고 싶어. 그러면 보지. 안 알고 싶어. 그럼 안 보잖아요. 어쨌든 뜻. 종국이. 뭐라고요? 종국이. 연예인 종국이 있었는데. 어쨌든 머리카락의 뜻, 정의, 종류는 뭐라고요? 이 뜻은 정의. 종류는 뭐라고요? 류니까 분류. 구조는 뭐라고요? 구분? 분석. 분석이다. 구조를 잘라서 분석해서. 그다음 기능은 뭐예요? 기능에 대한 내용, 추가 정리, 추가 설명.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봤잖아. 머리카락 잘 모르는 거.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지?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 좀 애절해 보인다. 없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 자, 그래서 설명문을 쓸 때는 설명의 대상, 이 대상이 호기심 있고 설명할 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신 핸드폰을 샀어요. 설명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설명서가 있어요. 기계 사용 설명서. 이거 읽는 사람. 이거 읽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기능을 싹싹 집어가지고 다 사용해요. 그걸 눌러봐서 쓰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설명문이에요. 설명 대상.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경제, 아파트 구입에 대한 요령, 경매에 대한 요령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죠? 안 재밌다고 하는구나. 되게 이렇게 나이대나 관심도에 따라 목적 다 달라요. 설명 대상, 목적 다 달라요. 예상 독자를 생각해가지고 재미있는 걸 딱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관심자가 다 달라집니다. 진짜로. 10대, 20대하고 그죠? 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로또를 노리세요. 그러면 많이 골라나? 못 사는데 그냥 못 사냐? 10대는. 그렇구나. 로또를 대리구입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그 1등 당첨된 거를 돈을 탈 수 있는 방법,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논술하시오. 그럼 재밌겠지. 누구한테 부탁할 것이냐, 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근데 여태까지 수업하는 애 1위가 건물을 사. 그래가지고 누가 이거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번 달 여기 월세 드릴게요. 아버지 여기 이번 달 월세 드릴게요. 아이고 작은 아버지 요거 이번 달 월세 드릴게요. 이렇게 나눠줘. 다음 달에 여기 월세 나오면 또 드릴게요. 한 다음에 건물만 지킨대. 자기는.
요거 수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건물값이 올리면 팔고 뜬대, 우리나라를. 1등했어. 짱이더라. 자, 담배 위험성. 담배는 위험성을 깨닫게 한다. 이거 누구한테 해야 담배 안 피는 애들한테 이거 해야 되냐? 피는 애들한테 해야 되냐? 피는 아니요. 안 피는 애들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 피는 애 이거 알아. 하도 많이 들어. 그리고 피는 애한테 이거 위험성을 깨닫게 한다고 얘가 안 필 것 같아? 피죠. 근데 안 피는 애 이거 보여주잖아? 끔찍해서 한 번 더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안 피는 애들한테 효과가 더 좋아. 그래서 급여 교육을 더 일찍 해야 되는데. 자, 설명 대상, 어떤 목적물, 흥미 있는 거, 관심을 끄는 거,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게 얼마나 진짜 힘든지 아냐 수업할 때? 1등급 수업과 2등급 수업과 6등급 수업하고 9등급 수업은 달라야 돼.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 니네가 생각하기에도.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그딴 식으로 글만 읽어다 주냐고 막 그러시는데 6등급 배웠어요. 그 학생 하고 댓글도 제가 충격받았는데 2등급하고 1등급 수업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달라. 그지? 자, 그러면 너는 지금 몇 등급 아이 수업하는 것 같지 않냐? 네가 생각할 때? 5등. 네가 이렇게 써놓으면 아니야. 이 정도는 3등급 정도. 여기다가 추가로 더 질문을 쓰면 2등급. 근데 추가 질문이나 추가 정리가 없어. 네가 한 번 수업을 하면 한 번 더 설명하면 2등급.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틀리고 하고 심화시키면 1등급인데. 자, 목적. 설명문으로 적당한 목적을 정합니다. 예상 독자의 나이나 지식 수준. 이게 나이도 중요하지만 지식 수준이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수업하는 거랑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거랑 달라요. 선생님들한테 수업할 때는 수학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고 초등학교 이렇게 나오고 중학교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중학교신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수업하시죠? 초등 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업해. 그럼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들이. 이해돼요? 자, 수업은 나보다 잘하시거든. 어쨌든. 쓸 때, 설명문 쓸 때 유의점. 제일 중요한 건 주제예요. 주제가 바뀌면, 주제는 일관성이 하나로 관통하는. 뭐라고요? 일관성.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는 딱 하나야 돼요. 주제가 바뀌면 안 돼요. 주제가 흔들려도 안 되고, 일관성. 주제가 또렷해야 돼요. 그 주제를 얘기해서, 이게 근거가 증거거든요. 증거. 근데 증거로 주장하면 안 되죠. 이건 뭘로 해야 돼요, 증거는? 팩트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 주제는 주장일 가능성도 있어요. 주제는. 근데 증거나 근거나는 팩트여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팩트, 근거를 잘 드느냐, 근거를 잘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어요. 이해돼요? 증거를 다 분명하고 확실한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근거가. 그런데 회사 같은 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거든요, 팩트가. 근데 회장님이 저걸 바라신대. 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럼 그거 해야 돼요. 감성이 더 앞설 때도 있어요. 감정이나 감성. 이거는 이성과 논리인데. 그러니까 제일 이 근거를 대되 뭐를 고려해야 돼요? 독자. 이 독자는 뭐예요? 이 설명문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받는 사람. 그 보고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합치시켜서 그제 뭐 하는 사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보고받는 사람 중에 꼭대기가 고객일 수도 있어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출처를 안 밝히고 막 설명을 해버리면 남의 거 베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출처를 밝히면 이렇게 따옴표를 써요. 그 다음에 글을 쓰면 여기다 각줄을 달아요. 3번, 4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쓰면 이 글이 쭉 나오잖아, 한 줄이. 그다음 3번을 딱 써요. 그러면 이 제일 밑에 점점점점 있고 3 하고 무슨 책, 몇 년도판, 누가 쓴 무슨 책, 누가 쓴 거, 몇 년도판,
몇 쪽에서 몇 쪽, 몇 쪽에서 몇 쪽. 이해되세요? 몇 쪽에서 몇 쪽.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여기서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게. 그게 출처예요. 근데 요즘에는 4번 한 다음에 여기다가 카페 링크도 달아요. 블로그 링크도 달고. 인터넷 시대라. 그래서 기사 링크도 달아요. 최신 내용을 담았는가. 왜? 옛날 거를 하면 다 지났으니까 또 변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되세요? 왜 최신 다는지? 그다음 저자가 해당, 이게 쓴 사람, 여기 쓴 사람 여기다 했는데 링크를 달았는데 여기 링크 누가 됐냐면 딱 링크를 했더니 문정중 누구 블로그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면 사람들이 우와 그러냐? 할 수도 있어. 문정중에서 우리나라에 그 서열 1위 있는 애 있냐? 서열 10위에 들어가면 없지 않나. 없냐? 뭐 이쪽 운동부일 수도 있고 뭐 수학일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중학생인데 전국 서열 1위 해당 분야의 전문가니까. 근데 어떤 애 있잖아. 어떤 애 예를 들어서 어떤 애 블로그 딱 해. 블로그 왜? 걔가 신발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래. 모든 신발 다 사서 리뷰하고 막 그러는데 너 컵라면 전문가 알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전 세계 컵라면 다 모으고 다 먹는 애 있어. 리뷰 다 달고. 유튜브 같은 거 치면 요새는 덕후들 전문가도 시고요. 어떤 사람은 전 세계의 슈퍼마켓 다 돌아다니면서 리뷰하는 사람 있어. 슈퍼마켓이요. 그러면 슈퍼에서 협찬도 받고 막 그러는. 자, 설명문의 짜임은 뭐라고요? 처음, 중간, 끝. 이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 한글이죠. 끝도 한글이죠. 중간은 한자예요. 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처음, 중간, 끝. 처음, 가운데, 끝. 안 그래? 중간, 가운데 중, 사이가 한글, 그리고 가운데만 중간이야.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정리 좀 해주시지. 처음, 설명대사를 바뀝니다. 처음에 이게 뭔데요? 이거를 왜 내가 가져왔는지.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상했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이런 것까지 써요. 이게 나중에 늘어나면 논문 쓰는 방식하고 똑같이 돼요. 중간은 이제 본래 설명을 대상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에 의해서 몇 가지든 1, 2, 3, 4, 5 이렇게. 끝에는 뭐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요약해야 돼요. 요약 정리. 이 중간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은 다른 안건 대안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이거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안내하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이걸 3단 구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다 썼는데 글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 쓴 거예요. 고쳐 쓰기하고 다시 쓰기가 있어요. 다시 쓰기? 아니, 바꿔 쓰기. 고쳐 쓰기하고 뭐가 있다고요? 바꿔 쓰기. 이 바꿔 쓰기는 앞에 갈래 바꿔 쓰기 이렇게 외우세요. 갈래 바꿔 쓰는 뭐라고요? 시를 소설로, 소설을 시로 뭐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거 하더라도 뭐는 같아야 돼요? 등장인물이 하나 추가될 수도 있고 그래요. 소나기를 소설을 희곡으로 만들더라도 등장인물이나 대사가 추가되더라도 뭐는 변하면 안 돼요? 주제.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 소나기인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 음흉한 시골 소년의 썸씩 이렇게 바꾸잖아요. 순수함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걸 패러디라고 하는 거지 바꿔 쓰라기를 안 해요. 패러디하고 다른 거예요. 패러디는 주제가 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이해돼요? 이건 틀만 따오는 거야. 틀만. 근데 주제는 바꿔 쓰기. 고쳐 쓰기도 뭐는 바뀌면 안 돼요? 주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다듬을 수는 있어요. 그죠? 삭제 추가. 이거 뭐 인터넷도 삭제 추가하잖아. 친구 삭제. 추가 삭제. 그러면 뭐라고요? 추가 삭제하면서 내 인터넷 SNS를 다듬죠.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SNS. 근데 다듬을 때 보면 이런 걸 한다면 글 전체. 만약에
조각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이 진흙으로. 그럼 글 전체가 뼈대예요. 뭐를 만든다고? 조각. 아, 진흙으로 조각상을 만든다고. 네. 그럼 전체 덩어리에서 여기는 팔, 여기는 다리 이런 거 생각해야죠. 네. 그 다음에 팔 보고 팔 하나 좀 다듬죠. 네. 그 다음 팔에 있는 근육 다듬죠. 네.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이렇게 다듬어야지. 어? 막 근육을 다듬다가 이 팔 안 쓸려. 싹팔 떼어내버려? 여태까지 왜 다듬었어?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면 한 칸 들어서 쓰는 거는 형식 단락이고 그 형식 단락 한두 개가 모여갖고 내용 단락이 되는 거야. 자, 형식 단락 이렇게 되면 이건 처음, 내용 단락 중간, 이거 끝. 내용 단락을 이렇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고 형식 단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주제 벗어나면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바꿔 쓰던 붙여 쓰던. 짜임새 있게, 이 짜임새는 뭐다? 틀이잖아. 글 처음, 중간, 끝.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통하고 뭐가 있냐? 다리 있냐? 이거 보는 거잖아. 이게 서론. 요거는 본론. 요게 다리가 결론. 서론의 눈의 효고심려관, 호기심려관. 그 다음에 코로 있는 걸 얘기를 해준 다음에 입으로 내 목적 얘기를 하고 이거는 찬성, 반대, 찬성, 정반, 합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요약 정리하고 대안을 해줘서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배움이 치면 유튜브 치면 제 거 글쓰기 원리 간단한 원리 나옵니다. 어쨌든 독자 흥미를 끌 수 있게 제목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 어그로. 진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어그로 끌려가지고 시간 낭비한 게 한 30%? 그러니까 제목을 잘 줘서 30%는 어그로로 살아났다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다가 보는 거지, 그지? 네. 독자를 이해를 위해 추가할 보도자료, 살인자료, 팩토 내용 없나? 이런 거 전체에서. 근데 이건 전체고 이건 문단이잖아요. 이거는 단어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전체냐? 자, 주제는 전체 같아 보이죠? 자, 제목은 뭐라고요? 전체잖아. 어그로. 보조자료, 내용, 이미지. 이거 보면서 뭐라고? 어디 나와 이게 다? 유튜브 화면에 첫 장면에 다 나오잖아. 네. 이해돼요? 이 전체냐? 이건 문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내용, 앞뒤 문장 연결. 이해되세요? 중문장 뭐라고요? 중심 문장. 그 다음에 문장 단어 수준입니다. 단어. 뜻에 들어간 길이, 뜻, 글자, 띄어쓰기, 단어. 이 안에 들어갔냐? 여기 갔냐? 여기 갔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여기 뜻이죠. 문장 뜻.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요 길이죠. 네. 길이. 요 중심 내용 문장. 그죠? 네. 앞뒤 문장의 길이가 자연스러운다. 그럼 어떡하냐? 앞뒤 그러면 문장의 길이가 자연스러운가? 문장 단어 수준 아니에요? 문장 단어. 이게 잘 판단하시라고요. 단어를 다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5기 때문에 이 중에다 요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껴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문장 뜻이 들었나? 그러면 요거 말하고요. 중심 내용을 여기다 쓰기가 좋겠죠? 네. 됐어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위에다 하는 거는 요 문장 뜻이 드러나라 여기다 끼겠죠, 이렇게. 네. 근데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예시문으로 내면 풀기가 되게 힘들겠지. 네. 고차원적이겠지. 어쨌든 설명문에서 중간고사라 1단원 배우고 3단원인데 1단원은 소나기로 끝났죠? 소나기 두 개. 2단원은 3단원은 설명문 두 개. 네. 끝. 그죠? 그 쓰기 있을 건데 한 쓰기로 썼으면. 네. 그냥 그럼 그것도 정리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문학이죠. 네. 이건 뭐라고? 비문학이죠. 비문학.
이렇게 균형 맞춰서 수업하느라고 1, 3, 4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